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 김석 총장님. 네, 저희는 그 순천 YMC는 6월 10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주암댐에서 주암댐 주변에 있는 주암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YMCA하고 K워터 주암댐 지사하고 또 농촌협약 추진위원회하고 주암댐 그다음에 소비자 중앙회 뭐 순천시 지회장님들 그다음에 순천시 청년센터 그리고 순천 청소자원과 주암댐 행정복지센터랑 다 같이 농촌에서 그 자원을 재활용하고 자원을 순환하는 프로젝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희가 일회용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축제를 끝내고 났는데 거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서 참여했던 분들 되게 모두가 놀래고 그랬습니다. 일회용품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와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로 약속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네. 거의 심지어 점심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 다회용기랑 이런 거 그러니까 다회용기로 가지고 나눠주면 오셨어요? 누군가 가지고 오면 뒤에서 옆에 설거지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과 풍경들이 마을 잔치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좋습니다. 다채로운 어떤 프로젝트 좀 진행했고 예. 그리고 YG맨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순천 YMC나 여수 YMC 돕고 있는 YG맨 이침식인데 13일에는 삼산클럽이 그리고 21일에는 천지클럽이 그리고 27일에는 남산클럽 이침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저희 이제 6월 달은 김대희 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뷔페를 이분들 때문에 거의 저녁은 거의 뷔페로 보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한 번씩 먹어야지. 배가 늘 불러 계시겠어요. 예. 김대희 총장님. 뷔페 후 공포. 예. 네, 뭐 이번 주 한 주는 6월 민주항쟁이 여수에서도 여러 가지 일어나서 기념식이나 행사에 바빴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들었으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마다 관심이 좀 더 강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은 그 화학사고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화학사고와 관련되어서 기업이나 시민사회 또 정부가 함께 모여서 화학사고와 관련된 즉시신고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는 여수 산단 육상에서 기인된 화학 물질이 바다로 노출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합동 방지할 것인지는 기관마다 정부 부처마다 다 느낌이 달라서 통합 합동으로 좀 해보자는 내용도 뭐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NGO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이번 주에 몇 번 있었는데 상당히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주간 6월에 둘째 주인가요? 첫째 주, 둘째 주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기 전에 그거 뭐예요? 김석 총장님? 제가 대금을 가져왔습니다. 대금을 연주하시는 건 알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뭐 늘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갖고 오신 계기는 제막식에 원래 연주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한 것을 그럼 짧게 여기서 짧게 한 한번 번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프닝 곡처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소쩍새 맞아요? 아닙니다. 오빠 생각 듬뿍듬뿍. 소쩍 듬뿍새. 예. 네네, 듬뿍새로. 와, 수준급이신데요, 정말.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1987년 6월 항쟁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요. 이 6월 항쟁은 전두환 독재 정권으로부터 피 흘려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일이죠. 이 항쟁의 정신은 역사를 타고 흘러서 작년 말 빛의 혁명으로 또 다시 만난 세계로 광장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켜냈습니다. 60 민주항쟁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6월 항쟁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순천 YMCA에서 특별한 행사가 좀 있었다고 방금 말씀하신 제막식 요 연주를 원래 할 뻔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신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6월 항쟁 38주년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하는데 예. 그 사단법인 광주 전남 6월 항쟁, 그다음에 6월 순천 6월 항쟁 동지회가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의미 있는 민주항쟁의 장소에다가 표지석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은 순천 노회,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회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노회에 세워졌고, 예. 작년에 이제 YWCA 건물 앞에 세워지고, 이제 올해 이제 순천 YMCA에 세워지게 되는데, 예. 87년 6월 항쟁은 순천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뭐 옆에 계시는 1987년도에 대학교 순천대학교 1학년 김대희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87년도 순천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축구 골대를 밀고 나오면서 정경들과 경찰들을 밀고 그 시내로 가도 행진을 했던 것이 기폭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상도 못하실 텐데 그때 순천 인구가 대략 한 12만 13만 이랬거든요. 예. 네, 6월 26일 날 아마 전국적으로는 거의 전국적으로도 6월 26일이 가장 그 국민들이 거리로 많이 나온 날인데 순천에 무려 그 순천시청 앞에 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시민들이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상 시민 항쟁이었다고 보는 게 맞죠. 예. 많은 분들께서 울분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48년 여순 11구 사건을 겪으면서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그야말로 정말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군부독재를 타도하는 것에 드디어 빛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리로 쏟아졌던 그 날을 기억하고 그 6월 항쟁을 기억하는데, 그럼 왜 순천 YMC에다 표지석을 세웠냐? 예, 세워진 당시 의미는 뭐예요? 당시 순천 YMC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자연스럽게 순천 YMC가 이 시민항쟁의 본부가 돼버렸습니다. 지하에서는 대학생들과 그다음에 뭐 두엄자리를 비롯한 많은 민주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하에서 일도 하고 도모하기도 했고, 당시에 김은수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래일 사무총장님, 지금 국회 부의장이셨던 이하경 부의장은 당시 순천 YMC 간사였습니다. 이분들이 성심성의껏 일들 도왔고, 당시 또 박소정 아기스포츠단 간사를 비롯한 선생님들이 이분들의 항쟁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시민항쟁의 본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표지석을 세우고 했는데, 가슴 뭉클하고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때가 떠올라서 떨리기도 하고, YMC가 맞아 이런 곳이었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어. 지금 이제 위축되어져 있는 YMC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겠다. 지금 총장님이시기도 라고 하는 하니까, 예. 생각을 가졌고, 그런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오늘 YMCA에서 표지석으로 세워졌는데, 막상 표지석이 세워지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되게 뭉클하고 뿌듯하더라고요. 표지석에는 뭐라고 써 있는 표지? 1987 표지석에는 60 그다음에 민주항쟁,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 순천 숭주 지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글자가 예, 들어가 예. 있네요. 생각보다. 네네. 그래요. 자, 정말 그 당시에 그곳에서 민주적인 열망을 좀 토론하는 그런 공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가 오늘 순천 YMCA에서 열렸습니다. 여수는 좀 어떤가요? 네, 여수는 표지석은 재작년 2년 전에 진난간 앞에 그죠? 그 중앙동 거리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길의 바닥에다가 표지석을 넣었는데요. 제가 당시 종고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봤습니다. 네, 여수는 지난 화요일이었죠. 6월 10일 날 38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식하고 초청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YMCA 회관에서 했었는데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한 80여 명의 시민들하고 정기명 시장님하고 백인숙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축사도 하고 예. 말도 같이 나누면서 뜻깊은 기념식을 했고, 초청 강연으로는 그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님,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뜨시는 그 심리사회학자이신데요. 김태형 소장님 모시고 대선과 사회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원래 1시간 예정했었는데 1시간 40분 동안 그분이 네. 강연을 엄청 재밌게 즐겁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한 명도 안 나가고요. 끝까지 네, 마지막까지 들으면서 우리 반응이 사회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 사회다. 결국은 이상 사회로 가야 된다. 이상 사회로 가려면 현재 좀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삶에 대한 불안, 그리고
존중 불안 이런 위기 의식이 쌓여 있는데 새로운 이상 사회로 가려면 최소한 삶에 대해서는 삶의 출발점은 같이 가는 기본 사회가 좀 돼야 된다. 기본 소득이 인정되는 가운데에서 이런 생존과 존중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좀 더 시민사회가 새로운 6월 민주주의의 정신들을 예. 각각의 삶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용의를 하셨고요.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밤 10시까지 안 가시고 또 차담회를 했습니다. 예. 했고 분위기 너무 좋았네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그 6월 민주항쟁 사진 전시회 한 80여 점 정도를 지금 거북선 공원에 있죠. 오. 예, 6월 17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거북선 공원에서 전시하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 거북선 공원에 6월 민주항쟁 사진 전시하니까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공원 여천에 네네 맞습니다. 거북공원은 쪽인데 스타벅스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그 길 있으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전시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좀 더 점심시간 마치고 나서 좋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8년 전 6월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아까 김대희 총장님 87년 당시에 순천대 학생이라고 하셨고 김석 총장님은 그 당시 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종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네. 저 그 두 분 나이 차이가 이거 생각보다 좀 제가 나시네요. 머리는 더 하얗지만 대선배님이십니다. 예. 자, 사실, 그러면은 예. 그 당시 대학생이셨던 김대희 총장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87년. 그 당시 순천에서 좀 계셨으니까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87년 제가 87학번이니까요. 들어가면서 제가 1학년 때. 3월 5일 날 노동문제연구소 아르바이트 연구소라는 대학와이가 만든 아들 클럽이죠. 거기 들어갔었는데 와, 대학교 1학년 3월부터 네, 와이와 함께 3월 하셨어요. 5일부터 예, 노동문제연구소를 들어가서 38년 후에 총장님이 되셨고요. 네, 5년 동안 군대도 안 가고 학생 운동을 했는데 예. 제가 들어가자마자 집회 준비를 했었어요. 이면 뭐냐면 87년 6월 10일이나 6월 29 이때가 터진 것이 아니라요. 미리 3월 달부터 전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뭐냐면 5월 강주, 80년 5월 강주에 대한 진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국의 책임 추구, 그리고 강주를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공포의 도시가 됐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서 강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두환 책임자 처벌을 그리고 미국의 책임을 묻는 대자보가 그리고 수많은 선전전들이 3월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1월 달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그렇죠.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것도 은폐가 되었거든요. 근데 천주교 정의사회 구전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된 건데 5월 18일 날. 네. 그 전에 은폐화된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강주의 문제가 6월 항쟁의 저는 시발점이었다. 결국 86년도, 87년도 계속 강주 항쟁에 대한 진실을 촉구하는 학생들과 지역의 종교, 기독교계의 요청들이 대학의 대자보로 장악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심상치 않게 세상을 흘러갔고 바로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5월 달 들어서서 강주와 함께 5.18 강주 항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5월부터 주요한 대학에 산발적인 시위들은 일어났습니다. 예. 이러면서 결국 6월 들어서서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과 또 이한열 군의 체류탄 이런 문제가 폭발되면서 전민항쟁 비슷하게 전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특정한 6월 달 들어서면 학생들이 먼저 모이면 그 옆에 노동자들이 함께 모이고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구조로 가면서 갔는데 특징은 당시에는 기독교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맞습니다. 구구적인 흐름이잖아요. 당시 기독교 교회가 특히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청년회가 청년 회원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부분 안 그렇지만 3분의 1 정도 교회에는 예. 작은 교회일수록 강주의 진실, 박종춘 군 고문치사에 대한 군사 정권의 책임자 처벌을 교계가 스스로 주장하고 여기에 신도들이 모이고 대학생들이 모이고 뜻 있는 지식인들이 모이면서 6월 항쟁은 촉발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때 그럼 당시에 광장으로 네.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순천대는 6월 들어서서 특히 이제 6월 10일은 아니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6월 10일이었지만 서울은 여기는 한 10일 정도 늦었어요. 한 일주일. 6월 18일부터라고 네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6월 18일 날 선배님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순천대학교 대학생들이 골대를 밀고 나옵니다. 6월 19일이죠. 그리고 순천 의료원까지 밀고 나와요. 정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보아. 그리고 그것을 본 시민들이 너무 놀란 거죠. 학생들이 그런 정의로운 활동에.
그러면서 18일부터 매일매일 집회가 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기폭제가 됐고 되게 중요했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6월 20일 날 제4차 범시민 골기대회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6월 26일 날 이날이 거의 그야말로 절정인데 3시 20분 무렵이에요. 남교 오거리에서 범국민 행진과 평화대행진의 날이 벌어지면서 이 지금 순천시청 앞에 그 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옆으로 시민이 밀려오는데 그때 순천 YMCA에서는 성공회대학교 김성재 교수가 강연 중이었어요. 근데 이 강연을 중도에 중단하고 시민항쟁으로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서동욱 도의원 예. 당시 1학년이 그 사람이 많이 오니까 순천 서 의원님도 그 당시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이었으니까 그 시장실에 있는 전두환 이 그 사진을 끌고 나옵니다. 떼어가지고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시민들이 있는 다 앞에서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화형식을 해버리죠. 그때 가지는 그 시민들의 그 어떤 구술은 정말 그 뭔가 이 1948년 여순 사건으로 굉장히 억압받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허무주의에 빠졌던 사람들 모두에게 예. 민주적 희망이 굉장히 샘솟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뭔가 불길이 확 타오르는 그렇죠, 그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불길도 함께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29일 날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6월 항쟁은 잠잠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노태우라는 사람이 당선돼 버리면 굉장히 또 허무주의에 빠지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번 그 제막식 6월 항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번에 빛의 혁명, 예. 다시 만난 세계 이 과정에서는 어쨌든 정권을 교체한 것이 1987년 과거가 지금 현재를 이끌어낸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여수에서 데모하던 그때는 여수 수산대학교예요, 그죠? 여수 수산대학교 학생들이 진남관 시민들 가득 메우고 있던 것을 저 기억납니다. 정보 좀 다루니까 진남관 저는 그 바로 투석전을 못 모르고 지나가다가 제가 왼쪽 발에 돌을 맞아가지고 정말로. 근데 당시 대체적으로 보면 6월 10일 날 전공자 6월 민주항쟁 6월 10일 전국적인 집회가 상정되었지만 순천대학이나 여수 수산대학교는 한 2,300명 정도 학생들만 모였던 시기였고요. 예. 근데 결국은 이한년 열사의 체류탄 사망에 항의하는 전국적 집회가 6월 19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것이 도화성이 되어서 순천은 2,000명 넘게 학생들이 모였고 여수 수산대학교도 500명 이상 모이면서 예. 이 집회 시위 학생들이 결국 시내로 나오는 과정. 이러면서 6월 26일 순천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당시 순천 시민이 1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부분 모였고 여수도 이때쯤 6월 25일 전후로 해서 여수도 5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도심에서는 민정당사 그리고 파출소, 시청 관공서들이 대체적으로 이 학생과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점거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순천은 KBS 방송국 전체가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사고도 벌어지던 거죠. 그래요. 80년 예. 5.18 때 광주 MBC가 시민들에 의해서 불태워지잖아요. 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예. 것이 있기 때문에 그 1987년에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 순천에서 KBS가 공교롭게 순천대학교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그렇죠. 언론의 자유를 과연 그 언론인들이 얻었다기보다는 시민들의 항쟁을 통해서 얻은 건데 최근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언론인들이 언론인의 자유를 본인들이 쟁취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시민들의 항쟁과 민주적 그 이게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올라탄 것에 대한 언론에 대한 자유를 만끽하시되 시민을 위한 여수 MBC 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뭐 저희도 뭐 언론인들에게 언론이니까요. 좀 예, 부탁을 듣겠습니다. 드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순천이든 여수든 이 당시 87년 6월 항쟁의 주요한 구호가 직선제였거든요. 맞아요. 그 호원 철폐, 간선제였던 대의원들이 뽑았던 대통령을 뽑았던 이 호원을 철폐하고 직선제로 헌법을 쟁취하자, 민주헌법을 쟁취하자, 그리고 반국가적인 반민주적인 군사정부를 타도하자 이런 예. 요구였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을 그치 다 누구나 뽑았잖아요. 예. 뽑았는데 이게
옛날부터 우리한테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죠. 38년 그때 전에는 그 민주항쟁을 통해서 네. 1987년부터 부터 가능했던 건데 그 전에는 예. 체육관에서 수천 명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대통령 뽑았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다. 예. 굉장히 민주주의 역사에서 87년 6월 항쟁은 잊을 수 없는 귀중한 변환점, 변곡점이 되었던 항쟁이었죠. 87학번. 우리가 또 한 번 또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석 총장님이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때 그 6월 항쟁이 작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그 광장 민주주의로 발전하기까지의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있고 나서 직선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헌법도 개정이 됐죠. 지금의 헌법이 그때 개정된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대로 그 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을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잖아요. 이것 과정에서 2025년 빛의혁명은 1980년 민주항쟁을 완성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저는 좀 전망하고 싶습니다. 예. 87 김대희 총장님 선배님께서 짧게 한번 어떤 네.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지 어떤 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역사에서 1894년 동아농민혁명 그리고 1919년 3.1혁명 뭐 4.19 혁명, 5.18, 6월 민주항쟁 역사를 보면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당시로는 성공했던 혁명은 6월 민주항쟁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진압과 토벌과 실패의 역사가 2년에서 10년씩 지속되었던 영역인데 87년 6월 항쟁은 제도나 민주주의적 제도나 정치가 실제로 바뀌었던 예, 사회 민주주의가 좀 일어났던 시기.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에 언론 민주화 운동, 여수 MBC 노동조합 운동에서 중요한 88년, 89년 그리고 여수 산단 노동자 대투쟁 수많은 노동조합이 89년부터 만들어졌고요. 정교조의 합법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민주주의와 노동 인권의 문제 이런 가치들이 87년 6월 항쟁의 성공을 통해서 사회 대변화의 개혁이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 운동의 5.18이 물론 5.18이 그 역할을 했지만 87년 6월 항쟁은 바로 마중물의 역할을 직접 뿜어내는 역할을 했던 그런 민주항쟁이라 보는 거죠. 직접 또 겪으셨다 보니까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얼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6월 항쟁 정신이란 뭘까요? 지금 세대가 잘 모르니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뭔가 짧게 정의를 한다면은 6월 항쟁 정신이란? 저는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잘 다루고 이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987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잘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김석 총장님 앞으로 뭐 교육계나 시민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런 1987부터 2025 빛의혁명의 세대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 IMC나 순천 IMC에 이런 어떤 그 시민혁명, 시민항쟁, 시민운동의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특별하게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 IMC 1층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을 시민사회 복지회관으로 만들고 그런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오늘 김영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조만간 시민사회와 협력해가지고 그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1987 민주항쟁이 좀 숨쉬고 2025 빛의혁명과 다시 만난 세계가 좀 이렇게 넘나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우리가 네네. 기억해야 할 6월 항쟁 정신은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그동안 주권자가 국민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국민이고 주권자인데 내가 세상의 주인, 국가의 주인이라는 몰랐다. 근데 결국은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하느님이자 신일 수 있다. 바로 주권자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와 모든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와 삶의 질을 이 주권자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권자는 마법의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러한 것 힘을 몰랐다. 그러면서 항상 나의 주권자가 이 세상에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6월 민주항쟁. 그게 시민들이다. 네, 시민들인 거고 그리고 결국 우리 사회에 지금 수많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교육적 문제 많지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 시민들이 결국은 함께 공동체 이건 집단이 만들었던 민주주의는 집단이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함께 공동체의 문제로 풀어나가고 공동체의 지향과 가치를 이상사회라고 봤을 때 이 민주적 가치들을 함께 집단의 힘으로
만들고 풀어나갈 때만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이 주권자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집단의 힘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예, 또 6월을 맞이해서 60 민주항쟁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씩 더 기억을 해야 하는 의미 있는 60 항쟁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생생하고 특별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각 시민단체에서 이런 교육이나 또 지금 세대가 알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교육해 주시고 하는 것도 두 분의 몫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힘써주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YMCA 총장님,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